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주자주 뵙게 됩니다. 예, 제가 무슨 저 나름으로는 뭐 사람 마음, 뭐 거창하게 사람 심리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비록 아주 작은 1인 방송이지만 공개적으로 어떤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기저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진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서 느껴져서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어줍지 않게 저 혼자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항상 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극좌와 극우는 서로 통한다. 그리고 그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뭐 political spectrum이라고 막 나뉘어지기 시작했던 그런 그 far left, 극좌로부터 far right, 극우까지의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변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절대 다수 일반 국민, 일반 사람들의 진짜 삶, 정말 생활, 삶과 동떨어지고 괴리된 그런 쓸잘데기 없는 이데올로기의 막 분탕질을 일으켜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건 다 우리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나쁜 정치 문화들은 배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보면은 좀 좋은 예가 제가 보기에 좋은 사례가 생각이 나서요. 뭐냐 하면 극자와 극우는 여기 이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길래 이 극좌와 극우라는 이 이념적이고 포괄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통하면서 절대다수 국민들에게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갈까 생각을 해볼 때 마음 아프지만 우선 유시민 씨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그런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죠. 아마 경제학부를 다녔을 거고 운동권 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권 학생, 예를 그 리더십 이러면 보통 우리는 이제 자기 개인의 일신영다를 꿈꾸지 않고 희생하고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전두환 치하에서 경찰에 끌려가서 공안 경찰에 끌려가서 가진 고초를 당하고 박종철 열사는 고문당하다가 아휴, 생명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일테면 저 같은 사람이 유시민 씨는 좀 안타깝다, 뭐 좋게 표현해서 안타깝다, 아니면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한 세 가지 예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학원 프락치 사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유시민 씨가 주도해서 그때는 프락치 이제 간첩이요. 그 안기부, 경찰 이런 쪽의 간첩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학내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피해 의심, 경각심 이런 게 많이 있었겠죠, 다들. 그러면서 이 아마 서울 시립대 학생분들이셨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에 자료를 찾을 게 있어서였을까요? 다른 학교를 간 거죠. 남의 학교를 방문을 했다가 이분이 주도하는 그때 당시 운동권 그룹이었겠죠. 서울대 학내 체포당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프락치로 몰려가지고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진짜 고문이요. 그런 피해를 입고 피해 입은 분들 중에 한 분은 이 유시민 씨가 장관 후보로 나섰을 때 막 난리를 치면서 내 아들은 그 일 때문에 정신병자 돼버렸다. 사과라도 하라. 막 이렇게 막 다니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사과를 안 했죠. 두 번째 예는 그 머리 긴 김갑수 씨가 유시민 씨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
좀 상당히 많이 달라져서 뭐 대권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옛날 같았으면 자기가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유시민 씨가 같은 이제 평론계 뭐 이런 그러니까 방송계 이런 쪽에서 부딪히면은 뭐 뭐라 그랬대더라. 김갑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얘기를 했다던가 뭐 그러고 무슨 말이 유시민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너무나 심하게 면박을 주고 이렇게 이제 그 한마디로 인간성이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점잖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서는 근데 요즘은 되게 많이 사람이 성품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글쎄 과연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문제가 된 그게 KBS 프로라 그러던데 거기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학교 다닐 때 자기 고생했던 얘기를 한 거더군요. 그게 저는 그 프로를 안 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틀어주니까요. 유튜브 방송에서 그걸 들으면서 내용을 좀 알게 됐는데 고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강요에 의해서 막 했는데 아마 내용이 뭐 정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발설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감추고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 이미 경찰도 다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이제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창작을 해서 한 대라도 안 맞으려고 막 열심히 글을 썼다 이렇게 이제 좀 재밌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그 애초부터 그러니까 서울역 회군 그 서울역 회군 말씀드렸었죠. 운동사 정리하면서요. 서울역 회군 때 회군하자라고 막 난리를 쳤던 심재철 그리고 그 이후에 곧장 기득권 쪽으로 가가지고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심재철 그 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딴지 걸어갖고 지금 스캔들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나비경원 씨 신났죠. 나 이게 제일 웃겼던 게 어떤 아무튼 굉장히 신났는데 막 완전 옛날에 독재타도 헌법수호뿐만 아니라 뭐 뭐죠 무슨 훌라송도 부르고 난리 아닙니까 요새 또 뭐 하더라 근데 막 드러눕고 스크럼 짜고 드러눕고 그러고 막 뒤에서 구호 선창하고 완전 디모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데모 주동하는 그런 모습을 막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서 이제 동시대에 같은 학교를 다녔던 그 최인호 씨가 그때 애지간히 데모 하고 싶었었나 보다고 동뽕 맞았다고 나 웃겨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아드레날린 뿜뿜 막 이렇게 댓글러들도 그딴 소리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에스더 팀인 것 같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란시키는 그런 댓글을 막 달아대면서 이재명 극렬 지지 이제 그룹이 너무 이합집산으로 막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통제가 안 돼서 막 신난다 뭐 이러면서 아드레날린 뿜뿜 그렇게 써놓은 거를 보고 기가 막혔었다는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완전 그런 식으로 아드레날린 뿜뿜이라고 와 근데 저는 그때 맨날 울면서 너무 무섭고 그 상황이 너무 슬프고 너무 슬퍼서 맨날 울고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면서 그 데모판을 한 번도 안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루탄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철철 울면서 다녔었는데 아무튼 우리 나경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장님 막아 나서고 이럴 때도 보면은 딱 이제 여자들이 막아야 돼. 자기는 안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네가 가라 하와이죠. 야 네가 해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옆에 서 있다가 그다음에 그만해 이렇게 딱 리더십을 발휘를 하죠. 이분은 진보로 알려져 있고 이분은 뭔가 나배경원 오죽한 별명이 나배경원입니까? 저 나름대로 극자 극우의 상통의 근원인 이런 멘탈,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유가 다 알고 계실 텐데 뭔가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인 거죠. 내가. 나는 참 중요해. 나는 우월해.
나는 매우 매우 너무나 중요하고 똑똑하고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 맞아.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옛날 운동권 시절에도 그게 무척 문제가 됐던 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유시민 씨가 70명의 이름을 썼어요. 근데 자기가 판단해서 그 70명이 감추어져야만 할, 반드시 감추어져야만 할, 들키면 절대로 안 되는 30명 말고 그 자기가 그냥 쓴 70명은 뭐 이미 어차피 경찰이 알고 있겠지라든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이름이 적힌 70명의 입장에서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하이어라키컬한 그 위계 질서적인 이런 거에서 지도부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니네는 따까리들 그다음에 아니면 옛날식으로는 이제 언더가 있고 오픈은 다 언더에서 언더는 잡혀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숨어야 되고 일반 대중적인 부분에 나서는 이 오픈들은 지정해 준 사람들이 뜨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81학번이잖아요. 근데 80년대 초반에도 그 모습 자체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중요성, 사람의 질과 양을 저렇게 차등적으로 지들 맘대로 나눌 수 있을까? 이거에 질려서 어, 넌덜머리를 내면서 이제 같이 뭐 학습도 하고 운동권 이런 거를 하다가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 우월감, 너네들은 틀렸다, 우리가 옳다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런 존재 자체로 뭐 IQ 숫자 가지고 생각하는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사람의 질을 차등시켜서 생각하는 기저 심리 여기서 근본이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누가 됐든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하든 뭐 난리 짬뽕을 치든 틀린 말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자기들 직성, 자기만이 옳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말을 아주 잘 듣는 사람들은 앞에 내세우고 뭐 자기들은 뒤에 숨고 이런 식의 참 이게 이제 제가 근원적으로 그 김어준 총수한테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좀 믿지 말아주시라 경각심을 가져달라 뭐 이런 부탁을 했던 한 가지 이유기도 하죠. 그러다가 본인이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심리들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되게 뭐 좀 적개심 같은 것도 느끼고 증오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저도 이제 다 늙어갖고 아유 참 안쓰럽다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질 수준을 차등을 나누는 기본적인 인간 차별 멘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톤주의를 여기서 무슨 자세하게 다시 뭐 플라톤이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리는 건 너무 거창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플라톤의 기본 멘탈, 그다음에 플라톤주의에 흐르는 기저가 그 사람이 다 잘난 놈 못난 놈 따로 있다. 그게 기저죠. 두 번째 그룹핑을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이 사람들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내 마음 너도 몰라? 아니면 너만 몰라?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적어놨는데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남들한테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속입니다. 맨날 웃죠.
뻑뻑하면 어허허허 겁나 사람 좋아 보이는 척한데 처음엔 좋아 보였죠. 근데 그 꼴을 맨날 몇 년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 겉모습만 보고 하는 말만 보는 게 사람입니까? 뭐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은 그러겠죠. 근데 나이 좀 먹을 만큼 먹고 나면 하는 행동까지 보잖아요. 실제로 뭐를 하나. 그렇게 보고 나면은 야 진짜 겉하고 속하고 다른 인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보는 사람들은. 근데 또 본인은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아마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저씨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지금 속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까요? 어떤 때 드러나죠? 그 뭐야 그 무슨 신정 설날 때 그 KBS에서 예능 찍은 거기 가갖고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뜨면은 난리가 나는데 서로 붙어갖고 사진 찍고 막 이러려고 난리 법석이 나는데 그 일반 시청 공무원들 일하는 데 갔더니 다 어떻게 됐죠? 좀 모여보자고 아주 뭐 매우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우 괜찮은 리더인 척 하려고 그 찍었다가 다 가지 슬금슬금 아무 말 안 하고 다 나가잖아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무슨 비서하고 운전기사분은 수행비서하고 운전기사분이 노예 24시간 노예 계약 맺은 사람들인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멘탈이 굳어 있으면 그 꼭두 새벽에 아니 뛰려면 지 혼자서 동네나 뛰든가 남산을 가고 싶으면 지가 운전을 해서 가든가 무슨 사람들을 그 피곤한 그 출퇴근 시간도 안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그 깜깜한 새벽에 불러내갖고 자기 뭐 시중을 들게 합니까? 요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와, 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놀래갖고 오죽하면 옆에 그 같은 시간에 산책하던 서울 시민분들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왜? 내 마음 너는 모르지? 너만 모르지? 나는 알거든. 어허허허. 아, 사기꾼인가요? 그럼 뭔가요? 본심은 따로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본심을 들키지 않고 뭐 어떻게 자기가 바라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글쎄, 저는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이 두 분,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죠. 우리 재산입니다. 이 두 분은. 우리 국민들의 재산인데 이 두 분 말씀은 뭐 길게 안 드려도 너무 알잖아요. 여북 만만한 경기도지사면은 거기 그 근무하시는 전화 받으시는 그 주로 전화 안내 이런 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갔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고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고 도지사님한테 그런 거를 너무나 스스럼 없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때 이제 지사님이 그건 흡연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흡연실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봤는데 얼마나 그 의지가 되면 얼마나 믿고 의지가 되면 그 정규직 해달라는 거 하고 흡연실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의지가 되면요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통령님 두 분이 그 일반 우리 유권자 국민들 만나시는 모습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다 떠오르죠. 제가 지금 이제 그 운동권에서의 좋지 않았던 문화 때문에 그거가 아직도 이 양반이 60이 넘었을 텐데 멘탈이 똑같으니까 만약에 진짜 근원적으로 반성을 했으면 그 요번에 예능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할 때 그때 내가 정말 고문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이분저분들 이름을 적었었다.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서 나이 먹고 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은 중요하고 저 사람은 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망가야 되고 저 사람은 잡혀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 멋대로 어떻게 그렇게 그 순간에 결정을 해서 그럴 수가 있었는지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죄송하다. 진짜 너무 부끄럽고 죽어서까지도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진짜로 변했다면요? 김갑수 씨가 저도 이제 혼자서 떠드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멈추게 되긴 하는데 정말로 김갑수 씨 정말로 이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촛불광장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이 유시민이 고문을 당했는데 뭐 니네는 싸다구나 한 대 맞아봤냐 뭐 두드려 맞아 보기라도 했냐 막 이렇게 옛날 운동권 그때 당시 고생했던 분들 역성을 들면서 분노하는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가장 최근에 얘가 촛불 광장이 있었습니다. 10월달 짧게만 해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까지 5달 이상 매주 토요일 날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온갖 연예인들 다 그러니까 막 출연하고 뭐 그다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료 출연을 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막 그 엄청나게 큰 전광판에 앰프 이런 거 그런 거를 뭐 기부를 받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쭉 다들 앉아 계셔서 알잖아요. 그러면 소쿠리 막 돌았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그 집회 준비하느라고요.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80년대 81년부터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서 놀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좀 눈치를 때려잡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4.16 연대에서 그 회원을 하면은 총회 같은 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궁금한 거 있고 시간이 되고 그럴 때 열심히 참석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좀 주워 듣고 뭐 민노총에서 온 사람 떠드는 것도 보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 촛불 광장의 뭐 리더 내지는 집행부라고 이 그 5달을 운용했던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이분들이죠. 이분들 운동권 출신입니다. 책 읽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아마 감옥 한 번 갔을걸요. 근데 이분은 아마 김영삼 때도 감옥 가고 이명박 때도 감옥 가고 뭐 전과 뭐 십몇 범일 겁니다. 평생 인권운동을 하면서 용산 참사, 세월호 무슨 일만 있으면은 같이 나가서 막 단식도 같이 하고 막 이러다가 같이 잡혀가고 이러기 때문에요. 이분은 그때 파파이스에 거의 매주 나와가지고 이 촛불광장 다음 순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자분이요. 근데 이 두 분 다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은 집단지성을 믿고 민심은 천심이라는 걸 믿고 그래서 그 모여드는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모여드는 국민들, 유권자들을 위해서 집회를 잘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facilitate라고 하죠. 그런 일들을 하신 그러니까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여기 제가 다른 성함을 모르는 분들도 아주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인 오랫동안 촛불 집회를 매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나중에 이제 발표하고 얘기하시고 이러는 거를 보니까 그리고 저도 무슨 뭐 그룹핑 돼 있는데 지금은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데 좀 뭐 밴드니 뭐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 이분들보다 더 절대 다수가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두세 번 말씀드렸던 그 아직도 정치권에 들어가지 못해서 바미당도 좋다, 뭐 국민의당도 좋다, 안철수도 좋다 이러면서 정치권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는 뭐 나이가 그러니까 40대 후반 정도 이상이죠. 그런 집단들. 그리고 그때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든다. 그 새날 그 프로에서도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촛불 광장의 힘을 정치 세력화해야 된다. 시민 평의회 같은 그런 별도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국가의 권력을 시민 권력이 나눠 가져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하고 엄청나게 많이 동떨어진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는데 그 기조가 같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치 세력화, 그룹화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엄청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리더십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 안에서 리더십 안에서 막 논쟁, 토론이 일어나면서 그걸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어 수준과 수준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과 각도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탄핵이라는 거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아주 열띤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죠. 4.16 이런 데서 회의 같은 거 뭐 이런 걸 하면서요. 또 한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요.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그 대나무, 엄청 높은 대나무를 이렇게 타고 거기에 그러면 키가 무척 올라가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거 막 흔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뭐 좋아한 분들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눈살을 찌푸리신 분들이 더 많으셨나요? 압도적으로 후자가 더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또 마음이 다 좋으니까 대놓고 뭐라 하진 않죠. 저는 참 깝깝했던 게 그때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그러니까 이석기 석방위원회라는 게 구통진당 안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외국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나이스한 영어로 막 기사를 써가지고 외국에 좀 진보적인 사이트 같은 데 내보내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막 압도적 절대 다수가 이석기의 석방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과장이죠. 근데 뭐 살짝 조금 과장은 뻥튀기 과장이지만 너무 심하면 왜곡이 되잖아요. 쟤는 왜곡으로 보일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아휴 정말 아직도 이러고 있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젠다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슈 파이팅이 되고 있다는 걸 그럼 국민들은 아나요?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럼 난데없이 거기서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러고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진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자가 되면서 아젠다를 통해서 극우의 에게 봉사하게 되는가 이런 흐름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죠? 그러니까 보면 다 아, 내가 잘났어. 나는 잘난 사람이야. 근데 너네들은 나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게 너네들한테 이로워. 니들 신상이 좋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왜? 내가 맞으니까.
그런 차별의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마음 속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십니다. 근데 항상 국민분들이 싫어하신다. 국민들이 이걸 보면 이해를 하겠느냐. 국민들이 이게 납득이 가냐. 법안 다시 준비해라. 국민들이 이걸 허락하시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재명 지사님은요. 이제나 저제나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국민들이요. 국민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이면 사람인 대로 똑같다. 이게 체현대에 있으신 분들이시죠. 당신들이 권력자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분들께서? 어떤 해야 할 역할, 대통령이라는 직을 그냥 월급 받으면서 수행하고 계시는 거고, 경기도지사라는 직을 수행하고 계시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더 이제 옛날엔 더 과격하고 더 순결했기 때문에 뭐 머슴이다 이러시잖아요. 우리 대통령님은 좀 더 성정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저 국민분들이 납득하시겠냐. 국민분들이 허락하시겠냐. 왜요? 왜 이런 게 가능하죠, 여러분? 왜 이런 게 가능하죠? 뭐가 체현돼 있나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게 체현돼 있으신 거죠. 돈이 많든 적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지금 이 순간에 맞는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사람 다 똑같다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그 자체로서 차별받으면 안 되고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누구가 됐든 사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시죠. 그냥 말로 알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인생으로, 삶으로 아는 분들이시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잘났다고 난리를 치다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타격을 입혔는지, 뭐 상처를 줬다 이런 말도 웃긴 표현 같고요. 사람을 얼마나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동물 같은, 짐승 같은 그런 허접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자각을 못하는 거죠. 내 마음 나만 알면 되니까 너는 그냥 속아, 알았지? 그리고 내가 속이고 있으니까 너는 속는 게 당연해. 속았을 거야. 으흐흐흐흐 이러고 있을래나요? 이 멘탈은요, 똑같죠. 나는 잘났기 때문에 나의 잘 돌아가는 머리로 이렇게 하면 너네는 속을 거야. 왜? 니들은 멍청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거를 근데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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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고 있다고요. 다 보고 있다고요. 당신들을. 다 보면서 어머 니네 그러고 있니? 야, 야, 개콘보다 더 재밌다. 야, 그래 계속 해봐. 우리는 이러고 있다고요. 동포 여러분들. 네? 아시겠습니까?